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17회차 K리그1 6경기 그리고 라리가 8경기죠. 16회차 2월이 있었어요. 그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3연승을 거뒀죠. 6경기 무승 부진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모습이에요. 포항이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력 측면에서 만족할 내용은 아니었어요. 전반 오히려 일방적으로 수원에게 밀렸죠. 골대의 도움, 강현무 골키퍼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크게 실점할 경기였어요. 후반 고영준과 임상혁 투입, 그리고 송민규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강상우가 라인 높이면서 공격 전개가 수월해졌죠. 고영준은 확실한 쪽파카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타시, 크베시치 이 두 외국인 선수가 위력적이긴 한데 골로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임상혁도 후반 조코로 투입 시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원정팀 제주, 지난 라운드 서울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3연승이죠. 서울이 어린 선수들이 2군 가까운 멤버로 나섰는데 경기 초반 그 권우규에 공을 걷어내려다가 상대를 걷어차며 PK 내줬죠. 바로 강하게 서울 압박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세 펼쳤어요. 이창민 중심의 여유로운 경기 운영으로 주도했죠. 주민규는 득점 없었는데 전방 타켓맨 역할 잘 수행했고 앞에서 버텨주고 동료들에게 내주는 그런 역할이요. 정훈과 안현범 이 좌우 측면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펼쳤습니다. 제르소도 어느 정도 컨디션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좌측면에서. 유승우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 앞서서 확실히 후반 쪼코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안정된 수비 바탕. 근데 최근에 공격력도 살아나죠. 3경기 7골 화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그 3위와 4위 팽팽한 대결. 해외 배당은 홈팀 포항이 정배당인데 결과는 예상과 다를 것 같아요. 최근 제주의 경기력이 너무 안정적이죠. 반면 포항은 송민규하고 강상우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지난 라운드 수원전에서도 승리했는데 경기 내용은 밀렸어요. 이건 이 앞에 광주전도 마찬가지죠. 후반 교체 선수들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포항이 뒷심발휘한다면 승부가 갈릴 수가 있겠죠. 올 시즌 3라운드 맞대결은 정훈의 중거리골로 제주가 승리했죠. 포항의 승패, 이 경기 승부 갈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대구 경기인데요. 홈팀 광주, 강원원정에서 부진 탈출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어요. 이 펠리페와 헤이스 조합,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이 좋습니다. 이 두 선수가 브라질에서도 같이 뛰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원에서 헤이스의 공격적인 역할이 좋은 만큼 김원식이 수비적인 부분만 신경 쓰면서 밸런스가 잡혔어요. 헤이스가 역습 시 빠른 탈압박 후에 넓은 공간을 찾아서 패스를 전개하는데 이게 아주 속도감이 빨라져요. 헤이스에서 엄지성, 그 엄지성이 측면 돌파 후 펠리페를 향한 크로스, 이 콤비네이션 아주 위협적입니다. 펠리페는 지금 K리그 최강 원톱 중에 하나인데 확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의 집중 견제가 좀 심하죠. 김종우, 이찬동, 엄원상 이런 부상자들이 복귀할 시 경기력은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대구는 지난 라운드 수원 상대로 1대0으로 승리 거두며 2연승 거뒀는데 경기 초반 전반전은 수원 어린 선수들 기세에 밀리면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세징야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자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졌어요. 에드가는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죠. 슈팅 시도는 많이 했는데 이게 조직적이거나 유기적인 그 패스 플레이를 통한 공격 전개가 아니었어요. 후반 페널티킥과 상대 퇴장으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정태욱, 홍정훈, 김재우로 이어지는 3백 라인 아주 견고합니다. 특히 정태욱의 제공권자가 거의 리그 최고죠. 나란히 승리 거둔 두 팀이었죠. 밸런스는 광주가 앞서 있습니다. 헤이스 합류 확실히 공격 전개가 짜임새있고 위력적이에요. 펠리페도 확실한 원톱이죠. 반면 대구는 최근 에드가, 김진혁, 트윈타워 가동되는데 세징야가 없으면 파괴력이 떨어져요. 세징야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안 보이죠. 세징야 출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 결과 갈릴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광주의 승패 결과가 갈릴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는 강원과 전북입니다. 홈팀 강원 7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는데 최근 2연패에 빠졌죠. 경기 내용적으로 안 좋거나 팀 밸런스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운이 좀 따르지 않았어요. 지난 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우세한 경기, 후반 완벽한 역습에서 김대현이 상대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어요. 고무열이 컨디션 올라오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조재환이 빠지면서 공격진의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 황문기 미드필더가 아주 좋은 공격적인 패스 전개 능력 보여주는데 김대원과 같이 호흡 맞추며 파괴력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이 좀 약점이에요. 광주전 실점 상황도 김종국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컸죠. 원정팀 전북입니다. 지난 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죠. 지난 주말 성남전에 이어 다시 한번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다만 상대 울산이 전력이 만만치 않음에 좀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체적인 밸런스나 경기력이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즌 첫 무득점 경기였지만 워낙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었던 만큼 큰 걱정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이용, 최철순 두 풀백 자원의 체력 안배죠. 주중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만큼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연패에 빠진 강원과 리그 1위 전북이 맞대결인데요. 강원이 최근 수비력이 안정되며 부진 탈출했는데 다시 연패에 빠져 있죠. 역습 위주의 전술이 수비적인 팀에게 잘 먹히지 않았었어요. 한 템포 쉰 막강 화력 전북이 강원을 상대로 무난히 승리할 것 같네요. 올 시즌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강원 김정욱 골키퍼 실수로 전북이 2대1로 승리했죠. 3라운드 맞대결 그 당시에 비해서 전북 공격력 더 월등해졌죠. 강원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리가 바이아돌리와 카디스 경기입니다. 홈팀 바이아돌리는 지난 라운드 엘체 상대로 치열한 강등권 싸움 펼쳤는데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였어요. 바이아돌리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죠. 강등권 팀 중에서 그나마 수비는 안정감을 보이는데 공격력이 터무니없어요. 31경기에서 28골이 그치고 있죠. 최전방 바이스먼의 부진이 원인입니다. 다른 최전방 자원인 가르디올라는 사이드로 빠져주며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측면 자원들이 그 공간으로 쇄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공격적인 연출은 잘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원정팀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전력 차이 극복 못하며 0대3으로 패했죠. 최근 2승 1무 상승세였는데 결국 레알 마드의 벽은 못 넘었어요. 상대의 속도감 있는 공격에 대응 못하며 3골이나 내줬죠. 특히 박스 근처에서 주고받는 패스 플레이에 시선 빼앗기면서 실점을 했어요. 레알에게 3실점하긴 했는데 최근 중하위권 팀들과 맞대결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다만 공격력이 저조한 득점력으로 실점 놓치고 있었어요. 최근 기세가 안 좋은 두 팀이죠. 공통적으로 골을 넣어줘 해결사가 부재해요. 수비력은 바이돌리에 비해 그나마 카디스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돌리는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노련한 네그레도가 버티고 있는 카디스가 유리한 추세죠.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16라운드 맞대결도 서로 지루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였어요. 바이돌리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알라베스 경기인데요. 홈팀 발렌시아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2무 2패죠. 경기 초반 상대 역습에 실점했지만 빠르게 동점골로 균형을 맞추긴 했어요. 그런데 수비 준영에서 잔실수 나오며 패스미스로 실점하고 PK로 추가골 내주며 무너졌죠. 게데스는 최근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데스, 가메이로 이 콤비, 최전방 콤비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고메즈 퇴장 결장으로 바스가 우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측면에서만큼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줬죠. 이강인도 교체로 나와서 날카로운 프리킥 선보였습니다. 3실점 하긴 했는데 도메니코 골키퍼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줬죠. 지난 라운드 강호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어요. 최근 2연승 거두며 상승세죠. 지난 주말 강등권 우에스카전 승리에 이어서 강호 비아레알 상대로도 승리한 거예요. 퍼백과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나섰고 날카로운 역습 시도하며 경기 운영했죠. 호셀루가 1골 1도움으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비아레알이 매섭게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서면서 잘 막아냈고 파첸코 골키퍼도 여러 차례 선방쇼를 보였죠. 근데 최근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발렌시아와 상승세의 알라베스인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발렌시아 앞서 있죠. 알라베스가 비아레알을 잡아냈지만 최근 유로파 일정으로 비아레알 선수들 지쳤던 것을 감안해야죠. 또한 최근 발렌시아는 홈 7경기에서 4승 3무로 좋은 상황이에요. 상대 전적도 발렌시아가 우세하죠.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먼저 2골 넣었지만 발렌시아가 후반 2골 쫓아가면서 2대2 무승부였죠. 발렌시아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카디스 원정에서 벤제마의 원맨시에 힘입어 3대0 완승 거뒀죠. 최근 2무승부, 부진에서 벗어났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무승부도 부진이에요. 2골 1도움을 활약한 벤제마 최근 2경기에서 골을 침묵했는데 다시 부활한 신호를 알렸죠. 지난 주말 헤타페 원정에서는 선수들 피로도 감안해 로테이션 돌리며 어려운 경기 했는데요. 카디스와 경기 역시 미드필더 부상자로 블랑코 오르디솔라가 대체 출전해서 제 몫을 소화해줬습니다. 상대의 객관적 전력차가 너무 컸던 경기 손쉽게 승리했죠. 원정팀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와 홈경기에서 전반 초반 중앙 미드필더 페키르가 거친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당했죠. 수적 열세로 어려운 경기를 치렀는데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가까스로 0대0 무승부 이끌어냈어요. 역습 시 오른쪽 풀백 에메르슨 오브래핑은 매우 위협적이고 과감한 돌파예요. 그리고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죠.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주춤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경기에서 공격진이 득점력이 저조해 승리를 못 가져오고 있죠. 원정에서 최근 성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결장이 예정된 매치입니다. 레알은 미드필더 주축 자원들의 부상자가 있죠.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가 지난 라운드에 결장했어요. 베티스도 페키르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나설 수 없죠. 최근 두 팀이 맞대결에서 팽팽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번 경기는 승부의 추가 레알 쪽으로 기울죠. 미드필드 대체 자원도 풍부하고
벤제마를 앞세운 공격력, 이거 베티스가 막아내기 벅차 보입니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서로 팽팽한 경기 끝에 레알이 3대2로 승리했죠. 레알 마드리드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인천과 울산 경기입니다. 홈팀 인천, 지난 라운드 성남원정 3대1 승리하며 기나긴 부진에서 드디어 탈출했어요. 선발 멤버에 변화를 좀 줬죠. 오반석과 델브리지가 동시에 출격하면 높이에서는 우세하지만 속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반석을 대신해서 정동윤이 나섰죠. 네게바가 측면에서 공격 활로를 잘 풀어줬고 김현도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하며 힘썼어요. 후반 김도혁 투입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고 결국 김도혁의 크로스로 네게바가 헤딩골, 오재석의 긴 크로스를 김현이 추가골, 아길라르가 페널티킥까지 3대1 완승이었죠. 무거사는 아주 짧은 시간 컨디션 점검만 했고 좌우 측면 오재석과 강용구 수비적인 부분을 아주 잘 측면에서 소화했습니다. 원정팀 울산은 지난 라운드 전북 상대로 0대0 무승부였어요.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최강 전북과의 경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고 왼쪽 측면에서 김민준 통해서 측면을 배회한 짧은 크로스, 2선 자원들이 달려오면서 슈팅 시도 이런 공격을 펼치긴 했어요. 신영민 중심의 터프한 미드필더 싸움으로 전북의 공세 잘 차단했죠. 2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이긴 한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워낙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었죠. 최전방 김지현이 조금 더 분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김인성, 이동준, 측면 자원들의 찬스가 열릴 것 같아요. 부진에서 탈출한 인천인데 이번 경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이 최근 2경기 무득점에 부진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건 아니죠. 최전방 원톱 역할에 아쉬움은 있지만 미드필더진의 공격력과 측면의 속도가 아직 건재합니다. 인천 수비진이 울산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어려워 보이죠.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울산 이동준의 스피드 있는 활약에 3대1 완승을 거뒀죠. 인천의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수원FC와 FC서울입니다. 수원FC 지난 라운드 포항원정에서 잘 싸우고도 골 결정력 부족 선수교체 실패로 승리에 놓쳤죠. 전반 내내 일방적으로 포항을 압도했어요. 박주호, 김건웅, 투미들 조합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었죠. 라스도 전방에서 잘 버텨줬고 무릴루와 김승준, 이선 자원들이 활발히 공격에 가담했어요. 골대 강타하는 슈팅 그리고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며 무득점에 그쳤죠. 후반 양동현, 이영재, 한승규를 교체 투입했는데 기대와 달리 공격적인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선수 교체 통해서 공격 선수들 변화를 준 포항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점했죠. 감독이 선수 교체가 오히려 경기를 약화시켰어요. 원정팀 서울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며 지난 라운드 제주원정에서 1대2로 패했죠. 워낙 부상자가 많고 연이은 주중 경기로 주축 선수들 체력 안배 차원에서 대거 제외하고 제주 원정에 나섰어요. 거의 2군에 가까운 스쿼드로 나섰지만 경기 초반 PK로 앞서 나가긴 했죠. 그러나 제주 이창민 중심의 경기 운영에 대처하지 못하며 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홍준호 원톱카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죠. 김원균, 황현수 이 투센터백의 노련함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중원에서 많이 띄워주며 대량 실점은 피했습니다. 홍준호 원톱과 나상호, 조영욱 등이 함께 뛴다면 공격력은 해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수원FC는 경기를 잘 치르고도 승리 놓쳤죠. 믿었던 양동현, 이영재, 한성규 카드가 실패했어요. 아직 최적의 베스트 11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 서울은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체력 안배를 했죠. 홍준호 원톱 카드 가능성도 확인했어요.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나상호, 조용욱 그리고 홍준호가 원톱으로 나선다면 분명 부진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2라운드 맞대결에서 나상호의 멀티골로 서울이 3대0 승리했죠.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성남과 수원 삼성 경기인데요. 홈팀 성남이 지난 라운드 대량 실점하며 패했죠. 시즌 첫 연패, 시즌 최다 실점 경기였어요. 주로 경기에 나섰던 선수들 위주로 나왔지만 상대 측면 크로스에 대처하지 못하며 무너졌죠. 첫 실점은 순간적인 인차이나 패스 플레이에 빠른 템포의 크로스, 대응 못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실점은 길게 넘어오는 크로스를 센터백 이창용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공격진이 대체로 너무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이태희와 이시영 좌우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 올리는데 날카로운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하죠. 원정팀 수원입니다. 지난 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죠. 주축 선수들이 부상 이탈과 연이은 경기로 지쳐있죠. 김건희, 한석종, 고승범, 김민우가 빠졌습니다. 대신 제리치, 강현목, 정상면, 최성근 등이 대처했는데 제리치는 진짜 기대 이하였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잘 소화했는데 최성근이 논란의 PK를 내주며 퇴장당해서 수적 열세를 이렇다 할 공격을 못 보여줬죠. 한석종, 고승범이 빠진 수원은 경기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좌우 측면 요원들도 크게 활약을 못해요. 헨리가 교체로 시즌 첫 출전을 하며 컨디션 점검했고 한석종과 고승범 주말 출전이 기대되고 있죠. 나란히 지난 라운드 패배한 두 팀인데 두 팀 모두 올 시즌 수비적인 안정감은 있죠. 다만 골 결정력 쪽에서 성남보다 수원이 앞서고 있죠. 수원이 부상으로 주중 경기 출전 못한 김건희, 한석종, 고승범이 출전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세할 것 같아요.
중앙 미들이 안정되면 수원은 좌우 측면 김태환, 이기재도 아주 매섭게 상대를 괴롭힐 수 있죠.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성남 퇴장 속에서 1대0으로 이겼죠. 성남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우에스카와 헤타페 경기입니다. 홈팀 우에스카 지난 라운드 A팀와도 원정에서 상대 공세에 밀리며 2대2로 0대2로 패했죠. 미르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여보긴 했는데 워낙 수세적인 경기여서 전방으로 공이 잘 연결 안 됐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리코는 거칠고 강한 압박 수비하면서 에이티 마드리드의 빠른 공격을 그래도 잘 차단했죠. 수비적인 경기 운영했지만 박스 인근에서 상대 개인 기량에 무너짐을 실점했고 후반 그 센터백 시오바스의 볼 처리 미스로 추가 실점했어요. 2골 내주긴 했는데 페르난데즈 골키퍼도 여러 차례 선방을 보였습니다. 원정팀 헤타페입니다.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상대 의식하며 5-4-1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수비 숫자 많이 줬지만 전지 패스 한 방에 무너지면서 의미가 없었죠. 상대 자책골 행운을 맞이했는데 역시나 그런 행운은 오래 안 가죠. 센터백 차크라가 백패스한 것이 소리아 골키퍼와 호흡 안 맞으며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됐어요. 잘 버티나 했는데 결국 메시의 왼발에 무너지고 말았죠. PK골로 쫓아는 갔는데 다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고 경기 막판 PK가 또 내주며 5실점으로 무너졌어요. 수비 숫자를 많이 뒀지만 오히려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죠.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예요. 부진한 두 팀의 맞대결이죠. 지난 라운드 A팀 마드, 바르셀로나, 리그 최강팀들을 상대로 원정 치르며 패했죠. 강팀을 상대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 거친 수비를 했는데 공격력은 우에스카가 헤타페에 비해서 좀 앞서 있죠. 측면에서의 속도감도 있고 전방에 미르가 버텨주고 있죠.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나서 무승부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래도 우에스카가 골밑 미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좀 우세해 보입니다. 19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헤타페가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어요. 이번에는 우에스카의 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홈팀 비아레알 지난 라운드 강등권 알라베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최근 유로파 일정과 함께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죠. 첫 실점 장면에서 상대 슈팅이 빗맞으며 흐르는데 이게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 못한 것은 세컨볼 처리를 못한 게 아쉽죠. 체력 소모가 컸던 탓인지 수비 진영에서 잔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주중 경기에 이어 바로 주말 경기 또 다음 주 주중에는 유로파리그 아스날과의 8강 1차전이 예정돼 있죠. 리그 경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죠. 원정팀 바르셀로나 지난 라운드 헤타페 홈경기 우세한 경기 펼치며 5대2 승리 거뒀죠. 상대가 수비 숫자를 많이 뒀는데 부스케스의 전지 패스 한 방에 메시가 그 수비 라인 무너뜨리며 골로 연결했죠. 민구회사가 부상으로 오른쪽 풀백 민구회사가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위치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런글레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습니다. 격차를 벌린 건 역시 메시였죠. 자신의 슈팅 골대 맞고 나오자 그냥 그대로 다시 골대로 연결했어요. 아라우로가 파울로 PK를 내주긴 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자기가 헤딩골로 많이 했죠. 경기 막판 그리즈만의 PK로 마무리 지었어요. 상대 수비가 많아도 공간을 찾는 움직임, 그곳을 향한 공간 패스로 대량 득점이 가능한 바르셀로나입니다. 다소 지친 듯한 비아레알이죠. 더군다나 다음 주 주중에 아스날과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이 예정돼 있죠. 주중 경기를 치른 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전력을 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100% 전력으로 맞붙어도 비아레알이 어려울 경기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죠. 올 시즌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전반에만 4골을 몰아치며 4대0 완승 거뒀어요. 비아레알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 원정 경기에서 아스파스 앞세워주고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1대2로 패했어요. 전반 중반 그 우고 말로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성공시켰는데 상대 수비수 2명 사이에서 집념으로 성공시킨 헤딩이었습니다. 공세를 많이 펼치긴 했는데 소시에다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한 방에 무너지며 바로 동점골 내주고 말았죠. 빌라 골키퍼의 파울로 피케를 내줬는데 이건 빌라가 스스로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무리오가 상대 공격수를 잡아채다가 페널티킥 내주며 역전골 내줬죠. 상대 공격적인 상황 저지하려다가 5장의 경고를 받을 정도로 수비 시에 좀 거칠게 나섰습니다. 멘데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적인 움직임 아주 좋은 모습 보였는데 최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정팀 오사수나입니다.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와의 홈경기 3대1 완승 거뒀죠. 최근 3연승 포함해서 6경기에서 패배가 없어요. 3승 3무. 경기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공격을 전개했어요. 특히 양쪽 측면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혔죠. 상대가 미드필더 진영에서 클리어한 공이 제쳐 넘어오자 이거를 카이리가 패스로 마르티네즈의 시즌 첫 번째 골을 도왔죠. 카이리가 공을 잡는 순간 수비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그 마르티네즈의 영리한 움직임이 돋보였어요.
상대 패스미스를 놓치지 않았고 또 PK골까지 하며 3대1 완승 거뒀습니다. 최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특히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는데 이게 상대 자책골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두 팀 모두 지난 라운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죠. 셀타는 소시에다에게 패했지만 오사수나는 발렌시아에게 승리했어요. 두 팀의 전력이 엇비슷하지만 최근 기세 오사수나가 너무 좋죠. 리그 3연승, 원정에서도 3승 1무입니다. 오사수나의 양 측면을 활용한 빠른 공세를 셀타비고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사수나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은데 아스파스를 앞세운 셀타의 공격력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승부 가능성도 보입니다.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2대0으로 승리했죠. 셀타비고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요. 홈팀 세비야 지난 라운드 레반테 원정 1대0 승리하며 상승세 이어갑니다. 최근 리그 4연승이에요. 7경기에서 6승 1무죠. 전방 상대의 측면 공략이 고전하긴 했는데 넘어온 크로스를 잘 대처하며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후반 초반 수소의 전진 패스를 받은 엔네시리가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또 마지막 최종 수비수까지 제치며 아주 환상적인 골을 성공시켰죠. 엔네시리 최근 2경기 연속골로 다시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비야는 엔네시리 외에도 수소, 오캄퍼스 등 공격진이 화려하죠. 최근 기세가 좋고 또 부상자도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이 상승세 브레이크가 안 걸릴 것 같네요. 원정팀 그라나다가 지난 라운드 에이바르와 홈경기에서 올 시즌 본인들의 리그 최다 득점 4골을 터뜨리며 대승 거뒀죠.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 주도권은 원정팀 꼴찌 에이바르가 잡았어요. 에이바르가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그라나다 상대 공세 잘 막아내며 역습에서 포에르타의 공간 패스를 솔다도가 골로 연결했고 또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포에르타가 중거리골로 리드를 잡았죠. 후반 박스 안에서 상대 키케 가르시아의 노련미에 실점을 허용하긴 했는데 솔다도와 케네디가 추가골 터뜨리며 4대1 완승 거뒀습니다. 에이바르가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라나다는 이를 잘 막아내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은 그런 경기였죠. 최근 부진했던 그라나다가 다시 승리를 챙기고 있지만 세비야의 최근 기세 너무 매섭죠.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 리그 7경기에서 6승 1무죠. 리그 올인 모드에 돌입한 세비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라나다도 유로파 탈락 후 리그에 올인하는 모양새지만 세비야의 전력차 극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세비야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빌바오 지난 라운드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 상대가 전반 초반 퇴장당하며 수적 우위를 가졌는데 끝내 골문을 못 열었어요. 슈팅을 16개를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이 4개에 그쳤습니다.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죠. 확실한 골게토의 부재로 승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구강컵 결승에서는 바르셀로나에게 4골이나 내주긴 했는데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5경기에서 2실점으로 수비적인 부분은 좀 안정된 추세예요. 원정팀 에이티 마드리드 지난 라운드 우에스카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 거뒀죠. 하위권 팀 상대로 2연승 거두며 분위기 상승세예요. 수아레즈와 필릭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최전방에도 로렌테와 코레아가 대체를 잘 해줬습니다. 특유의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공세를 펼쳤고 전반 박스 언저리에서 코레아의 개인 기량으로 골을 넣고 후반 상대 수비수의 볼 처리 미스를 가로채며 추가골을 기록했죠. 그 왼쪽 풀백의 로디 이날 후반전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코케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로 역습이 시작점이 되는 날카로운 롱 패스 선보였어요. 빌바오가 최근 부진에 빠져있죠. 바르셀로나와 구강컵 결승에서 대량 실점하긴 했지만 수비력이 크게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며 좀 부진하죠. 에이트 마드리드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하위권 팀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거뒀어요. 수아레즈와 펠릭스가 부상대 명단에 이름 올렸는데 그래도 에이티마드의 역습은 빠르고 날카롭고 아주 위협적이죠. 18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에이티마드가 경기 주도하며 2대1로 승리했죠. 빌바오의 패 예상합니다.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항의 승, 패, 이 경기는 승패 갈릴 것 같아요. 광주와 대구, 광주의 승, 패, 이 경기도 갈릴 것 같습니다. 강원과 전북, 강원의 패, 바이돌리아 카디스, 바이돌리의 무, 혹은 패, 발렌시아와 알라베스는 발렌시아의 승,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 레알의 승, 인천과 울산, 인천의 패, 수원FC와 서울, 수원FC의 무, 패, 성남과 수원, 성남의 패, 우에스카와 헤타페는 우에스카의 승 혹은 무,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 비아레알의 패, 셀타와 오사수나, 셀타비고의 무 혹은 패, 세비야와 그라나다, 세비야 승, 빌바오와 에이티 마드리드, 빌바오의 패 이렇게 예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18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